먼저 이 에나멜 선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회전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다음 위아래쪽에 조금만 이렇게 직선 형태를 남기고 동그란 형태의 회전자를 만들 건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감아도 좋고요. 주변에 뭐 이런 건전지와 같은 동그란 물체가 있다고 하면 이 물체에 이렇게 감아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얘 주변에 이렇게 자꾸 동그란 형태의 이런 니크롬선이 이렇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주변을 돌돌돌 감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수평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 가운데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치를 설정을 하고 이 주변을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감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회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대칭이 되지 않으면 돌다가 약간 계속 어느 쪽으로 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딱 대칭이 되는 게 좋고 이 주변에 있는 선이 너무 길다면 얘는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에나멜 선 같은 경우는 이 선 주변에 에나멜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팅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 벗길 때에는 사포를 이용해서 에나멜 선을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문지를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에나멜 선을 벗길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한쪽은 완전히 모두 다 꼼꼼히 벗겨야 되고요. 이 한쪽은 반만 벗겨야 되는데 보통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반만 벗기라고 하면 이렇게 반을 벗깁니다. 사실 그렇게 반을 벗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이 측면, 위쪽 측면은 다 벗기고 반대편 측면은 벗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반만 벗기는 상태입니다. 이게 벗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면 이렇게 완전 금색이 보일 텐데 이 금색이 사라지게 되면 벗겨진 겁니다. 선생님이 미리 벗겨놨는데 이쪽 선을 보면 이 오른쪽은 선생님이 완전히 벗겼기 때문에 아까와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 색깔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벗기지 않은 거고 왼쪽에 있는 건 벗긴 건데 색깔이 확실하게 다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벗겼기 때문에 다 주위를 돌려봐도 똑같은 색깔이고요. 이쪽은 선생님이 이쪽 위에만 벗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색깔이 달라졌지만 이 뒤집어 보면 이 주변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색깔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벗기고 이쪽은 벗기지 않은 상태, 이렇게 반만 벗기는 겁니다. 지금 두 개를 보면 이 에나멜 선 이 회전자는 굉장히 동그라미가 크고 이 회전자는 동그라미가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립을 이용해서 받침대를 만들 건데 그 받침대를 만드는 그 위치 또는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을 이용해서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클립 두 개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회전자를 올려놓는 받침대를 만들 겁니다. 지금 클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을 먼저 펴겠습니다. 그럼 이 아랫부분 이렇게 받침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펴서 이 부분에 이쪽 부분에 회전자를 걸게 될 건데요. 회전자가 돌다 보면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휘어서 이런 모양의 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래쪽이 받침대가 될 거고 이쪽 부분에 회전자를 걸 겁니다. 자, 클립 두 개를 이용해서 회전자를 만들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 좀 펴주고 회전자를 만들어 주고 나면 이 두 개가 위치가 똑같지 않으면 회전자가 휘일 수 있어요. 한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두 개를 겹쳐서 이 두 개의 모양이 똑같을 수 있도록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얘를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펴주고 이 회전자를 거는 높이도 이렇게 맞춰져서 똑같은 두 개의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립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받침대를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바닥에 붙여놨습니다. 이 받침대의 너비는 우리가 사용할 이 회전자가 잘 걸릴 수 있게끔 적당한 위치로 벌려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립을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회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보통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회로를 끊어 놓는 게 좋습니다. 회전자를 이쪽에 안쪽에 이렇게 걸어 놓고요. 전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이 아래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살짝 회전을 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자석의 극을 이렇게 놓고 얘를 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나머지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자석만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회전을 하면 어떻게 회전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간이 전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엔 그렇게 많은 긴 전선은 필요 없고요. 이런 정도의 짧은 전선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어느 정도 접어서 이 공간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말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사포를 이용해서 이쪽 가운데 이 부분과 제일 끝부분을 갈아서 아까 전처럼 전류가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이쪽 부분은 금색인데 이 부분은 약간 벗겨진 것을 볼 수 있죠? 색깔을 보면 그다음에 이 끝부분도 살짝 벗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자석에 건전지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겨 놓은 이 부분이 이 음극에 닿도록 그 다음에 이 떨어져 이쪽 끝에 벗겨 놓은 부분은 자석에 닿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 이 원형의 부분이 전지의 가운데 이렇게 닿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건전지 중에서 이 음극이 온폭 파여 있는 건전지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올려놓기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평평하다면 자, 주의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석이 너무 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돌지 않고 얘가 오히려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얘를 만지면 이거 엄청나게 뜨거운데 너무 전류가 세게 흘러서 이렇게 오히려 튕겨나가거나 이 위쪽에 보면 ting겨나가면서 전지가 가운데 이렇게 전지 원래 올려놨던 것에 붙어 있지 않고 옆으로 튕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탕탕 튕겨나가는 거 보이나요? 오히려 이렇게 딱 붙어버리거나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여러분 진행할 때에는 너무 센 자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론 약하면 잘하면 되지 오히려 약하면 또 되지 않겠지만 적절하게 센 자석을 사용하는 것이 실험을 더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